예술로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MHz 정다겸의 예술톡톡 라디오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정다겸입니다. 오늘은요, 나무하고 평생 연애 중인 한 분을 모셨어요. 무려 40여 년간 나무만 만지며 목지를 물감처럼 써서 나무를 종이로 만들고 그 종이로 다시 공예와 그림으로 꽃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전북 무주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올라왔고요. 20대 초에 심장수술이라는 큰 고비도 지나고 지금은 목지화, 목지공예라는 명인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목지를 물감 삼아 작품을 만드는 분이죠. 목지공예 명인 박주용 작가님 오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지와 그림과 목지공예 한국예술문화 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목연 박주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술톡톡 청취자분들께 살짝 더 자세히 인사해 주실까요? 어디서 오셨고 지금은 뭐 하시는 분인지요? 네. 저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밀양바깥 집성촌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목지, 그러니까 나무 종이를 만드는 회사 아이또바를 운영하면서 그 목지로 공예도 하고 목지화라는 그림 작업과 목지화 공예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전시공간 베니 아토를 운영하면서 한국예술문화 명인 목지공예 전승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무와 인생 그리고 예술 이야기까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같이 걸어볼까요? 선생님, 아까 무주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살짝 열어볼까요? 어떤 아이셨어요? 그냥 평범한 시골 아이였죠. 산에서 놀고 나무랑 돌이랑 들풀 보면서 놀고요. 한 10살쯤 혼자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는데 그때가 아마 제 인생 첫 번째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혼자 서울로요? 와, 그때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막연히 제가 동경했던 서울에 가보고 싶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서울에 와서 공부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나중에 작은 아버지가 하시던 목재 회사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나무하고의 제대로 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나무와 인연 맺은 게 그때군요. 근데 여전히 예술이라기보단 일의 영역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완전히 일이었지요. 목재를 자르고 납품하고 거래처 만나고 그러다가 군대 앞두고 제가 신체 검사를 받는데 그때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술도 크게 했고요. 그게 인생이 한번 확 꺾이는 지점이네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앞으로 뭘 하며 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제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분께 드릴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때 제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걸로 제가 뭐 좀 할 수 있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천연 나무종이 목지를 막연히 계획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 길을 걸어왔고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만지고 쓸 수 있는
나무로 된 종이 목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지금의 뿌리가 만들어졌군요. 그래서 회사 아이또바도 만들고 목지 개발도 하시고. 네, 나무종이 개발하고 특허내고 상표 등록하고 건축이나 뭐 인테리어 쪽에 많이 쓰이도록 열심히 영업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예술가로서는 막연했지만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예술의 길로 넘어가야겠죠? 네.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본격적으로 예술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 마음을 살짝 열어줄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지금 나의 길을 돌아보게 만드는 노래죠. 박조용 작가님의 옛날 이야기와도 어쩐지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이문세의 옛사랑 같이 들을게요. 네,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작가님께도 아마 그런 장면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목지공의 목지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께 목지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목지는요. 우리가 아는 일반 종이처럼 펄프를 쓰는 게 아니라 원목을 아주 얇게 썰어 만든 나무 종이에요.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고 색도 나무 고유의 색이 그대로죠. 아, 그렇군요. 그 나무 종이를 물감처럼 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걸 물감이라고 생각하고 나무 조각들을 잘게 잘라서 캠퍼스나 가구, 항아리, 생활용품 같은 데에 하나하나 붙여갑니다. 멀리서 보면 그림 같고 가까이 보면 나무 조각이 살아 움직이는 그 중간쯤의 작업이라고나 할까요? 아, 그렇군요. 청취자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조금 그려지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 예술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 예술은 말로 다 안 나오는 걸 정리하는 언어 같아요. 힘들었던 기억, 감사했던 순간, 그런 걸 나무 조각 하나, 나뭇결 하나에 담아서 조용히 꺼내놓은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제겐 기도 같기도 합니다. 목지 붙이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이고 그러다 보면 저 자신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듣기만 해도 명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작업하실 때 영감은 주로 어디서 받나요? 네, 대부분 자연이랑 제 고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무주의 산, 계곡, 나무들, 그 어릴 적의 저의 친구,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 정 같은 것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작업에 한국의 색, 한국의 나무, 한국의 사람들의 표정을 조금이라도 담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저의 예술가로서의 욕심이라고나 할까요? 와, 멘트 한 줄 한 줄이 다 시 같아요. 작가님도 그렇게 느끼셨죠? 네. 네. 이렇게 천천히 묵묵하게 작업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술가 박조용이라는 이름을 얻으신 거잖아요. 이 이어지는 이야기에 딱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고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술도 정말 끝내지 않는 이야기 같죠?
박조용 작가님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였죠? 네, 저는 부활의 네버 엔딩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네, 작가님과 함께 여러분 함께 듣고 올게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까지 듣고 왔는데요. 이제 작가님이 인생에서 또 하나의 큰 전환점, 바로 휴지통에서 시작된 목지공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심장 수술 이후에 나무 종이 개발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술로 확 넘어가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 버려진 휴지통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2006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판매하고 남은 목지 조각들이 조금씩 쌓여 있었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마땅한 데가 없고, 그러나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작품의 세계를 이제 목지가 개발됐으니 이제 시작하는 시절이 왔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그때 길가에 버려진 휴지통 하나를 캔버스 삼아 그걸 가져와서 제가 남은 목지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하루 종일 그 작품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예술의 길로 접어드는 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작품이 휴지통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지금 보면 좀 네.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그것이 저에게는 저의 시발점이었고 초심의 마음으로 예술가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했습니다. 아, 제가 만든 목지가 미술적으로 작품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제가 개발한 이 나무 목지가 공예 재료로서 손색이 없고 그림을 그리는 회화 쪽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저만의 확신으로 목지화와 목지공예를 제 스스로 몸소 증명해내고자 하면서 시작했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시작한 작업이 어느 순간 전시회까지 이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제 어렸을 20대 초반에 제가 심장 수술을 받고 막연히 제가 생각했던 문화 예술에 조금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작가로서 사람으로서 하고자 제 주변에 그것을 보여줬더니 그래 한번 전시를 해보라고 해서 그런 말씀에 큰 힘을 얻어서 2011년 여름에 서울 종로에 있는 갤러리 애무, 아마 그게서는 출판사 사계절 출판사를 같이 하고 있었던 복합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첫 개인전 목연 나무 이야기를 한번 열게 되었죠. 25년 동안 나무를 만지며 목지를 개발하면서 살아온 시간을 한번 정리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와, 그때 기분 어땠을까 싶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제가 만든 회사 아이또바라는 회사에 시작을 알렸던 날을 기점으로 제가 예술가로서의 가는 그 시절에 작업실에서 혼자 보았던 많은 작품들을 하얀 전시 공간에 걸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게 나무로 목지로 만든 작품이구나 하면서 놀라하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셨던 그 고마운 분들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맞아, 내가 잘한 선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상도 많이 받으시고 명인으로도 선정되시고 작가님 너무 부러워요. 네.
네, 감사한 일이죠. 2013년에 한국예술문화 관련 단체에서 목지공예 명인으로 선정해 주셨고 같은 해에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상도 받고 연말에 올해 작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 잘해서 받은 상이라기보다는 목지공예와 목지화라는 장르의 분야가 하나의 공예, 예술로 모든 분들과 인정받고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고향 무주에 기증하신 천년을 기다려온 통일의 빛이잖아요. 네, 그 작품도 제게는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목지를 붙여서 만든 큰 원형 작품인데요. 빛이 퍼져나가는 느낌으로 무주 군민의 화합과 전 세계인에게 그런 우수성이 알려지는 계기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2015년도 우리나라의 강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뜻으로 사실은 전북도청 대회의실에 천년을 기다려온 통일의 빛 제1호를 만들어서 기증했었던 일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셨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의 있었던 얘기를 한번 끄잡아 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도 몰랐어요, 작가님. 이게요, 원형이잖아요. 작품이요. 네, 그러니까 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늘 잘 풀리지만은 않잖아요. 사업도 예술도 분명히 힘든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버티셨을까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그런 나약함을 늘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지며 왔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목지와 제가 만든 아트 상품이 대중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늘 전시를 하면서 풀릴 때마다 나무 앞에 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무는 가만히 서 있구나. 저도 나무처럼 조금 휘어지더라도 뿌리를 놓지 말자. 그렇게 한 번씩 다독이면서 웃으며 버텨온 것 같습니다. 좋아요. 웃으면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요. 네, 작가님도 저랑 똑같군요. 네. 네. 그 말씀 지금 듣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힘든 시기, 힘든 고비를 넘길 때 우리를 누군가가 토닥여주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이 곡 말고는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모두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주는 곡이죠.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들으시고 다시 올게요. 네,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 듣고 왔는데요. 우리도 나무도 예술도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말을 들은 것 같네요. 이번에는 조금 시야를 넓혀서 지금 작가님이 살아가고 계신 도시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작가님께 수원이라는 도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수원은 제가 본 눈에는 옛것과 새것이 함께 공존하고 그 모습이 미래로 나가는 그런 힘찬 도시인 것 같습니다. 수원 화성처럼 오래된 역사도 있고 동시에 새로운 건물,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요.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통 재료인
나무와 현대적인 감각을 같이 섞어 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라디오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시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품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청취자분들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와, 보이지 않는 전시관 너무 좋은데요. 네. 이제 교육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요즘은 후배 작가들 또 일반인들을 위한 체험이나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운영하는 공간에서 조금씩 워크숍이나 체험 수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목지 공예를 한번 해보셔도 나무를 만지면서 내가 이렇게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하면서 새로운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단순한 공예 기술이 아니라 집중력과 인내, 자기 속도를 찾게 해주는 그런 산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예. 한번 네. 해보십시오. 후배 예술가님들 그리고 혹은 공예를 꿈꾸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뭐 딱히 한다면 모든 결과를 빨리 바라지 말고 묵묵히 지금 해오던 길을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과정 중이지만 천천히 가다 보면 자기 손으로 하나씩 만들어보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가는 삶의 큰 힘과 원동력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작가님께만 드리고 싶은 질문 몇 개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작가님이 좋아하신다는 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작가님 작업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저는 한국의 산천에 있는 나무, 한국의 산과 계곡,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진 정서, 전과 한을 담으려고 합니다. 화려한 인위적인 색보다는 우리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색을 살리고 너무 장식적이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담백하고 여백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 길을 찾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나무를 썼지만 그 속에 담백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공간 여백을 많이 비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정서가 스며들어 있다면 해외 어디에 가도 통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은 평생 나무와 함께 하셨잖아요. 작가님이 느끼시기에 나무가 사람에게 주는 치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죠. 저는 그 침묵이 사람 마음을 다독여 준다고 느끼면서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지를 처음 만들면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손이 나뭇결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 경우엔 가장 큰 치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저도 산에 가면 치유받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마음이 울적할 때도 산에 가면은 좀 울적한 기분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기분이 산뜻해지는 것을 네, 저도 느껴요. 네, 하나 더 여쭐게요, 작가님. 네, 네, 사업도 예술도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네. 정말 이제 그만둘까 싶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해준 힘이 뭐였을까요? 네,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도 나무는 서 있잖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바람에 맞아도 가지가 부러져도 뿌리가 살아 있으면 다시 잎이 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똑바로 다시 일어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목적지에 행복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은 풀어져 있어도 뿌리를 놓지 않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와, 맞아요. 가족이 가장 또 큰 힘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친구들도 네,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하나가 있어요. 오늘 방송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도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는 응원가입니다. 황규현의 나는 문제없어 함께 들으시고 저희는 다시 올게요. 황규현의 나는 문제없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나무처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지금까지 박주영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머릿속에 한 편의 시가 떠올랐어요. 나무라는 존재가 어떻게 겨울을 견디고 어떻게 천천히 자신만의 계절을 만들어가는지 그걸 너무도 닮은 시인데요. 작가님의 예술 세계 그리고 오늘 방송의 메시지가 그대로 녹아있는 시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나무를 우리 작가님 박주영 작가님께서 한번 낭송해 주실까요? 주실 수 있으시죠? 바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 김용택. 나무는 겨울을 견디며 추운 바람과 눈 속에서 자기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간다. 봄이 오면 온몸으로 햇살을 받아들이고 꽃을 피우려고 조용히 조용히 준비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초바심 내지 않는다. 나무는 계절을 통해 배우고 세상을 통해 자란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입을 펴고 가지에 새들을 안친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고 자신의 죄를 남긴다. 정말 좋은 시네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나무도 참 천천히 자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겨울을 견디는 시간도 햇살을 받아들이는 시간도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텨내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천천히 그리고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기 속도로 걸어왔던 박조용 작가님의 이야기와도 너무 닮은 시 같아요. 우리 작가님은 목지공예를 하시면서 나무와 닮은 삶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방금 시 읽으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요,
제 작업실 앞에 걸려있는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저의 마음의 다짐을 글로 쓰셨던 것 같아서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소월님의 개암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달래 꽃이 피고 바람은 버들가지에서 울 때 개암이는 허리 가느탄 개암이는 봄날의 한나절 오늘 하루도 고달피 부지런히 집을 지어라.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40년간 목지 공예와 목지화로 한 길을 걸어온 길. 나무로 이제 목지를 만들고 자연을 닮아 빛을 만들고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꽃을 만들어 고달피 부지런히 집을 짓는 개미처럼 저도 오늘 하루 나무처럼 자연을 만들고 함께 호흡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박재천 시인님의 나무서시라는 시를 제가 조금 몇 구절 기억을 하는데요. 네, 나무는 말한대요. 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무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무라지 않는다. 네? 나무라지 나무라지 않는다. 아,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누구를 나무라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 나물 자기- 나무라지 않는다. 네네 그리고 또 누구도 나무라지 않아요. 자신을요. 자신도. 오, 작가님도 이 시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리고 나무는 말한대요. 나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나는 없다고. 그래서 나무라고. 네. 아, 이제 아셨죠? 네네 나는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나무래요. 네. 없어서. 맞아요. 비 오나 눈 오나 바람 불어와도 나무의 존재는 좀 철학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나물나물하지 않는다. 네. 나도 자신도 나물하지 않는다. 네. 네. 우리 나물하지 맙시다. 그래요. 서로 네. 좋은 말만 하고 네. 서로 긍정적인 네. 응원을 해주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아, 네. 먼저 오늘 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많이 지치신 분이 계신다면 가까운 데 있는 나무 한 그루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동안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눈에 띄게 되는 그런 자람이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붙여놓은 작은 조각 하나가 언젠가는 여러분의 큰 작품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대로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와, 작가님 오늘 마지막까지 정말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제 안에 나무 한 그루 심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봐야겠어요. 네네. 나무, 나는 없다. 나는 네. 없다. 나는 나무라지 않는다. 네. 오늘은 목지공의 명인 박조용 작가님과 함께 나무, 예술,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작가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삶에도 따뜻한 나무 그늘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바라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기를 바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다겸의 예술톡톡 라디오쇼. 저는 진행자 정다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인영의 노래 사랑이다 들으시면서 다음에 또 여러분의 마음 두드리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